레벨 제로 리더스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구글과 애플 그리고 오픈소스라든가 기타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자로서 갖추어야 할 IT적인 소양, 그런 소양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분은 팀 버너스-리시죠. 그죠? 웹의 발명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레벨 제로 섹션이죠. 레벨 제로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다루고,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구글에서 다루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다룹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잠시만 보고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지메일이라든가 닥스 공부할 분량이 좀 있고, 맵스는 뭐 공부할 거는 별로 없죠. 그냥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피카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피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하는 기술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구글 얼스 역시 뭐 공부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북도 그렇고, 헬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의료정보, 건강정보 네트워크.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받은 거라든가 검사받았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을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병의원 클라우드가 헬스인데 상당히 깔끔한 서비스입니다. 시작한 지는 한 2년, 2, 3년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어 있지는 않고, 뭐 서치라든가 보이스, 유튜브 같은 경우도 공부할 내용이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방법만 안다면 댓글 다는 방법, 댓글을 공유하는 방법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은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앱 같은 경우도 공부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모델링이죠. 누구나 손쉽게 3D 입체적으로 건물이나 기계 등의 모델링을 하는 방법,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뭐 유지라든가 전문적인 3D 프로그램들 있죠. 오토캐드 같은 2D용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전문 3D 2D용 캠에 비해서 성능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떨어지겠죠. 성능 측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은 그 사용의 편리성이라든가 학습의 용이성을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시스템이 바로 스케치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개발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앱 엔진. 그죠? 지금 자바와 파이썬으로 두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앱 엔진. 트랜스레이터라든가 TV, 사이트,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에 제작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보고 계시는 거죠. 구글 사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무료이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더불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뭐죠? 올컷, 우리 고산자 커뮤니티가 둥지를 틀고 있는 바로 올컷, 그리고 그린과 버즈 역시도 상당히 재밌는 서비스인데 트위터에 비해서 활용도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트위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쇼핑과 어널리틱스, 쇼핑 P가 여전히 빠져 있군요. 전도 빠져 있었는데 구글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굉장히 좋죠.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공부할 분량이 꽤 됩니다. 이것 역시도 자세하게 그 사용 방법과 활용 방법, 우리의 직무 능력, 여러분들은 다 직장인이거나 직장인이 곧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직무 능력이죠. 그런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널리틱스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칼렌더라든가 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롬이죠. 이번에 크롬 OS도 발표되었고 2010년 12월 현재 크롬 넷북의 베타 테스트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2011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서 정식으로 크롬 넷북이 출시될 거라고들 생각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와 더불어 지난달에 출시되었죠. 그러니까 2010년 11월에 출시되었던 애플의 맥북 에어, 그죠? 맥북 에어 가격도 상당히 착하게 나왔죠. 맥북 에어와 더불어서 아마 노트북과 넷북 시장을 양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크롬입니다. 이런 크롬 환경 하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네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맥북이라든가 맥북 에어라든가 기타 맥용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것이 애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애플이라는 이름 아니라 그냥 맥이라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양하게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맥북 에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죠?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PC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죠. 페이지 같은 경우는 PC의 워드,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 해당되는 거고, 자, 넘버즈 같은 경우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에 해당되고, 키노트는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PC에 없는 것들도 있죠. 아이무비라든가 아이포터, 아이튠즈, 그러지밴드 이런 것들은 PC에는 없고 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사진 편집을 하거나, 아이튠즈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악이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 다운받을 수가 있고,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죠. 스탠포드라든가 MIT 등에서 제공하는 오픈 코스 강의들이 아이튠즈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화질이고 좋습니다. 유튜브와는 또 다른 맛이 있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글적인 색깔, 물론 유튜브 자체는 구글에서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만은 구글이 인수하고 난 뒤에 구글적인 색깔로 입혀놓은 것이 유튜브이고, 아이튠즈는 반대로 애플적인 색깔입니다. 상당히 애플적이죠. 그리고 우리 공부할 것이 아이패드와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비즈니스 앱스에서 그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활용하는 팁이죠. 일종의 팁들. 아이패드를 활용할 수 있는 100가지 팁, 아이폰을 활용할 수 있는 100가지 팁,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즈니스적인 측면, 사무용이죠.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0가지 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폰 비즈니스 앱스, 그리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그리고 올컷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서 페이스북의 API에 따라서 앱을 제작하는 방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지는 않고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자신의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성하고 확장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오픈소스가 있죠. 오픈소스에서 뭐 사파리의 웹킷 같은 경우도 다 오픈소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구글 크롬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이 구글과 애플의 서비스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은 구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들 생각들 하지만은 애플도 그렇다는 데 대해서 자세히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 역시도 오픈소스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오픈소스로부터 많은 기술들을 가져다 쓰고 있죠. 자, 그런데 대표적인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챕터입니다. 이것도 대략 100개 정도의 앱을 살펴보게 되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학이나 회사 등의 비용을 굉장히 적게 들이고도 굉장히 우수한 업무용, 뭐라 그럴까요? ERP가 대표적인 경우죠.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같은 ERP 시스템을 오픈소스만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다 리눅스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리눅스를 다룰 줄 알아야지 오픈 소스를 또 다루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애플의 맥북이라든가 심지어 아이폰이나 아이팟이나 아이패드에서도 또 다 오픈 소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구글의 크롬 넷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오픈 소스에 대한 마켓,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바로 오픈 소스 챕터입니다. 물론 마지막은 테스트가 있겠죠.